안녕하세요. 클래리티 코리아 OT 사이버 보안팀 정혜식 팀장입니다. 혼란 속의 OT, XIoT, 사이버 보안 실태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OT 보안 관련으로 국제산업 보안 전문가 GICSP 자격 및 OT 보안 표준인 IC 62443에 대한 서티 그리고 OT 안전 관련 펑셔널 세이프티 국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이상 ICS 벤더에서 OT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며 국내외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클래리티 코리아에서 OT 사이버 보안팀을 이끌고 있으며 더불어 국제 자동화 협회에서 IEC 62443 사이버 표준 위원회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연결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즉 CPS가 표준이 되고 IT, OT, IoT, 보안 관리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고 관리되며 주요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 의료, 엔터프라이즈에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데이터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한 해에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 OT, XIoT에 대한 보고와 최근 시행된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OT, XIoT 사이버 보안 실태입니다. 이달 초 일본 최대 자동차사 도요타는 사이버 보안 공격으로 이달 1일부터 일본 내에 14개의 공장, 28개의 생산 라인에 가동이 셧다운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완성차 공장인 도요타 자체 생산 라인이 대상이 아닌 제조업 공급망 체계 속의 1차, 2차 협력사들 및 계열사들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춘 대기업 대신 협력업체를 노리는 수법에 대부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로서 일본 공장 전체의 하루 생산 중단으로 월간 생산량의 4에서 5%인 약 1만 3천 대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자동차 한 대에 한 4천만 원이라 가정하고 1만 3천 대를 곱해보니 수천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금액 전체에 피해 본 건 아니겠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그리고 기업 이미지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어김없이 OT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예고되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크라이나 발전소는 실제로 러시아 단체에 의한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8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협박에 현장 OT 담당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물 곳곳의 IoT, 산업 현장의 IIoT, 메디컬 IoT인 IUMT 분야를 포함한 XIoT, 즉 Extended IoT 보안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패리텍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한 해 동안 랜섬웨어로 인해 600개 이상의 의료기관 및 1,800만 명 이상의 환자 기록이 영향을 받았으며 피해액이 21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독일의 병원에서 랜섬웨어로 인한 최초의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HDO, 즉 의료 서비스 조직 고유 사이버 보안 과제 또한 OT 환경과 유사합니다.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 결합되는 수많은 IoT, IUMT 연결에 급증하면서 공격 표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FDA 승인에는 보안에 대한 설계가 없으며 EPP 및 제조업체에는 보안 패치보다는 일단 어떠한 것도 건들지 말라라고만 합니다. 더욱이 연결되는 환경에서 의료 장치들에 대한 에어갭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OT와 마찬가지로 XIoT 특성들을 반영한 최신 보안 솔루션 도입 및 전문 운영, 분석, 대응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나 OT 보안이 중대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실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경제, 환경, 기업 이미지 그리고 안전에 대해 굉장히 크리티컬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OT, XIoT 전문 보안 기업인 클래리티의 연구진의 지난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산업 제어 시스템 취약성의 56%가 증가했고 작년엔 추가적으로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총 1,439개의 ICS 취약점이 게시되었으며 대부분은 자동화, 제조 및 의료 분야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OT 환경에는 어디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제조, 오일앤가스, 식음료,
제약, 발전, 송배전, 수처리, 선박 및 해상,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헬스케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모두가 OT 환경 범위입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국내 OT 현장의 취약성은 어떨까요?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글로벌 ICS 벤더 제품들은 대부분은 국내 OT 현장 역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우리 공장이, 설마 우리 플랜트가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클래리티는 전 세계 1,100명의 IT 및 OT 보안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80%가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려 10곳 중 8곳입니다. 이 중 반 정도는 해당 공격으로 인해 OT 환경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60% 이상의 응답자는 이미 해커 단체에게 몸값을 지불했다고 밝혔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응답자는 50만 달러 이상의 고액을 범죄 단체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OT 환경은 우리의 생각만큼 굉장히 취약하며 보안 사고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빈번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끔찍할 정도로 크리티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주제는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대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으며 클래리티 코리아는 작년부터 이 법에 대한 OT 보안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미 많은 OT 현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및 누출 및 화재, 압력, 폭발 등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대규모 인명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OT 환경에 대한 보안 가시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보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를 확실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안타깝게도 OT 보안 침해로도 실제 이러한 안전사고들을 발생 가능하다는 점이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꼭 아셔야 될 3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명사고에 대한 범위가 도급, 용역, 위탁 인원 및 일반 시민도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처벌 대상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 및 법인기관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되며 5년 내 재발 시 형량 50% 가중처벌이 됩니다. 추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 한도 내에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우측에 의미 있는 분석 결과표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결과 법 적용 시 지난 발생된 실제 중대재해 사례 10건 중 6건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인력 구성원이 협업하고 있는 큰 규모의 특히나 OT 현장들은 매년 다양한 이유로 동반한 인명사고가 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을까요? 특별한 대책 없이 이 법을 맞이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간혹 현장에서 일부는 제어망은 완전 폐쇄망이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OT 환경은 수율 향상 및 공정 분석 그리고 장치들에 대한 예측 보전 등을 위해 OPC 등 인터페이스를 통해 RTDB, EAP, DCP, RTD, MES 등을 걸쳐 현장 값들은 결국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사무실망까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완벽한 폐쇄망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용성적인 측면을 위해 외부 원격 접근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OT 보안 사고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올즈마 수처리 시설에 대한 OT 보안 사고와 같이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이 실제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을 위해 각 파트마다 관계 법령을 따른 개선, 시정을 따르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재발 방지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에 대한 최악의 사항은 면할 수 있게 됩니다. OT 보안 측면에서는 당장 어떠한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최근 여러 웨비나에서 키사에서 발행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가이드라인, 제어 시스템 부분을 리뷰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글로벌적으로 많이들 참고하고 계시는 IEC 62443, 널크 CIP 등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미표준 NIST 800-82 가이드를 요약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DCS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고객 현장에 가서 PLC 보안만을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PLC가 메인인 현장에 가서 DCS, 중앙지역 스카다만을 강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니스트 가이드에서는 가장 처음 ICS 시스템들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동반되는 영향 및 위험 결과 도출을 강조합니다. 보안 취약점 분석 및 OT 현장 공장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산출된 정량적인 위험 결과를 통해 OT 보안 구축 베네핏을 도출해서 경영진의 승인 후 최종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T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석의 기본이 되는 가시성 확보입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부분이지만 클래리티와 같은 최신 기술 기반의 OT 보안 모니터링 제품들을 적용하면 에이전트 설치 없이 기존 사용하던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다양한 OT 프로토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첫째, OT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산 식별 및 타입별 분류가 가능합니다. 둘째, 식별된 자산들은 퍼드 레벨 기반으로 가상 영역별 분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전체 퍼드 레벨에서 홀이 없이 트래픽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지만 특히나 OT 프로토콜에 대한 DPI 분석을 위해서는 PCN, 즉 프로세스 컨트롤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레벨 1, 2 위치에서 트래픽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벤더, 메이커들의 DCS, PLC, 스카다 제품들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OT 보안 솔루션이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OT 프로토콜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프로토콜만 지원할 경우 도입을 했어도 많은 부분들에 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OT 보안 솔루션은 우선 순위가 높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사실 이미 거의 대부분의 OT 현장에서는 전문 오퍼레이터 분들이 HMI, HIS 등 운전화 화면에서 이미 실시간으로 프로세스 밸류 값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며 특정 레인지 초과 시 혹은 미만일 시 하이 알람, 하이, 로우 알람 등 공정 알람 등이 발생하게 되며 즉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더욱이 OPC, RTDB 등 상위 솔루션을 통해 초단위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OT 보안 솔루션으로 현장 프로세스 밸류에 대한 인계치를 통한 얼럿 관리가 마치 OT 보안에서 아주 우선시 혹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안 모니터링 목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OT 현장 공정 값들을 공정 범위에서 벗어난 다른 부서에서 다른 파트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은 OT 정책적으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클래리티 역시 꼭 필요한 경우 이 공정값에 대해 선택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적극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시 우선시 봐야 하는 부분들은 보안 관점에서 컨피규레이션 다운로드, 업로드, 모드 체인지 및 라이트 액션 등 이 보안 관점에서의 OT 행위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 프로토콜을 지원한다가 끝이 아니라 어느 정보까지 파싱하여 보여줄 수 있느냐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IT, 맥 등 아주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OT 자산의 모델, 버전, 슬롯 등에 대한 상세 정보까지 확보되었을 때 가장 정확한 보안 취약점과 매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존 앤 컨딧에 근거하여 향후 네트워크 세그리게이션을 위해 버추얼 존 분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안 경우 발생 즉시 어떤 레벨에 위치한 어떤 형태의 자산인지 신속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며 현장 담당자와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NIST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OT 환경에서의 안전한 원격 접근, MITM 공격 탐지, 모니터링 및 사고 감지, 그리고 대응, 그리고 시스템 복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티컬한 OT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성을 위해 원격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OT 사고는 이러한 원격 루트를 악용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이드 및 표준에서 제시된 보안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 클래리티 SRA와 같은 OT 전용 원격 접근 솔루션들을 통해 원격 접근 세션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NIST 가이드에서 언급하는 MITM 공격 탐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클래리티 CTD 경우 ARP 스푸핑 및 하이 액티비티 그리고 맥 어드레스 컨플릭트 등을 종합하여 얼럿을 띄게 됩니다. 이러한 인가되지 않은 접근 및 행위를 탐지한 OT 보안 운영 관제팀은 즉시 OT 현장 제어실과 이 사실을 공유하게 되며 오퍼레이터 분들은 OT 현장의 중앙 제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현장 계측 데이터와 비교하며 변조된 데이터에 의한 현장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보안 정책과 적절하게 구성된 보안 기술 조합으로 OT 보안 강화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퍼듀 모델 기반 디펜스 인 뎁스 구성으로 OT 환경 방어 체계를 갖춘 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적절하게 완화 조치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솔루션들에게도 각각의 R&R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목표인 퍼듀 모델 기반 디펜스 인 뎁스 구성을 위해 가는 길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OT 보안 모니터링 솔루션이 우선 적용이 되면 OT 환경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취약점 관리가 그리고 위협 탐지가 가능해지고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상 접근, 악의 조작 및 가용성, 침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치에 대한 SOP 개발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연계하여 기존 IDS, IPS, 방화벽, NAC, NAC 장비 등 네트워크 통제, 그리고 엔드포인트, 패치 관리 시스템, 백업 및 복구 솔루션, 그리고 통합 SIEM 등이 적절히 활용하여 퍼듀 모델 기반 디펜스 인 뎁스를 구성했을 때 OT 보안 강화 및 운영 체계를 완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올바른 OT 보안 전용 솔루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결국 첫 번째로 안전사고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OT 보안 사고에 대해 발생 전 탐지 및 대응으로 사고 자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OT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통하여 근본적인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 논할 수가 있고 또한 재발 방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클래리티 코리아의 경우 국내에 굉장히 강력한 기술 파트너십 기반으로 전문 자격이 있는 OT 보안 전문가가 함께 입회하여서 고객 OT 현장의 보안 상태를 진단해드리며 어떠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지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굉장히 다양한 OT 현장에 실도입 및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는 국내, 국외, 글로벌 전체 사업장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일 IDG Future of Security를 맞이하여 혼란 속의 OT, XIoT 사이버 보안 실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대응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내 OT, XIoT 보안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보안에 대한 어떠한 문의든 표기된 연락처로 추가 문의 주시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